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느린 학습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언어에 대한 것, 그리고 한글에 대한 것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이것에 대한 걱정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계를 걷다에서는 언어 재활사이시면서 느린 학습자 사회적 기업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느린 학습자 언어 멘토 김혜진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경계를 걷다에 또 언어 멘토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이음발달 지원센터와 쉬운말 출판사 알아보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혜진입니다. 저는 언어재활사이자 경계선지능 전문가로 오늘 보람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언어재활사이시면서 경계선지능 전문가로 많은 아이들을 만나셨고 또 많은 아이들의 문해력과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저희가 한글지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저희 느린학습자 친구들 부모님께서 한글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많이 찾아오시죠? 경계선지능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한글 교육을 시작하시면서부터인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계선지능 친구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한글을 익숙하게 또 배우는 것이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사일 텐데요. 오늘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한글지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우리가 한글지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오늘 한번 너무 궁금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네, 한글지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먼저는 자음, 모음 읽기부터 시작하지 마세요입니다. 보통 한글을 떼는 것을 우리는 한글 해독이라고 하는데요. 한글 해독은 문자를 음성 언어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가르치는 것을 이제 흔히들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문인식인데요. 의문인식은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앞으로도 아이들과 한글 교육을 계속 하시려면 의문인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의문인식이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건가요? 네, 의문인식은 말소리를 떼었다가 붙였다가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의문인식이 있어야지 이제 한글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한글을 아무리 가르쳐도 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아마 의문인식이 부족한 아동의 가능성이 큽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눈사람이라는 이 말소리가 몇 개의 소리로 이루어지는지 아이가 인식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눈사람은 몇 가지 소리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3가지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의문인식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와 방을 합치면 어떤 소리가 나니? 라고 물었을 때 가방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소리에서 아 소리를 더하면 어떤 소리가 나지? 라고 물었을 때 가 소리가 나요 라고 말하면 의문인식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인식이라는 것이 정말 세밀하게 조금 더 끊어간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글자인지 그리고 그 글자의 의문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의문인식을 지도하실 때는 아이의 연령을 좀 보시고 지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취약전 아동일 경우에는 의문인식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지도를 하시면 되는데요. 소리를 몇 개의 소리로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붙이기를 할 수 있는지 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리값을 바꾸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좀 놀이처럼 아이랑 재미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학령기 친구들의 의문인식을 지도하실 때는 미취학 아동처럼 그렇게 지도하시면 안 되고요. 한글 파닉스와 함께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라는 소리를 아이가 배우고 있다면 이때 한글 파닉스와 의문인식을 같이 결합하셔서 지도하시면 아이가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 느린 학습자 친구들을 어린아이부터 발견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학령기에 느린 학습자라는 판정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점 부모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한글 지도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는 학습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마세요인데요. 보통 학습지 어머니들 많이 하시죠. 땡, 몬, 눈, 땡땡,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한글 떼기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수많은 교육 교재와 학습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 콘텐츠도 많이 있어서 조금만 찾으시면 오픈된 콘텐츠를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재로 경계선 지능인 우리 아이들의 한글 지도를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글 학습에 대한 이야기들은 느린 학습자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느린 학습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적합한 한글 지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학습지에만 의존하지 말라. 이 얘기는 참 저희한테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나눠주세요. 경계선 친구들을 지도할 때 어떤 교육 교재가 좋은지 많은 부모님들이 물으시고 또 선생님들이 물으시는데요. 저는 좋은 교재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 아이에 맞는 교재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읽기와 쓰기를 함께 지도할 수 있는 교재가 좋은 교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읽기와 쓰기를 지도할 때는 동시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읽기가 급하니까 먼저 읽고 나중에 쓰기를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읽기를 다 가르치시고 쓰기를 가르치실 때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교재로 시작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느린 학습자 친구들은 확실히 반복이 필요하고 또 한 번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읽기와 쓰기를 같이 가지 않으면 읽기 따로 쓰기 따로 이렇게 될 때 하나만 잡기는 참 힘들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저희 느린 학습자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읽기와 쓰기를 하라고 하시는입니다. 네, 세 번째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한글 학습하지 마세요. 어떤 게 있나요? 세 번째는 뜻이 있는 단어를 아이가 읽을 수 있다고 해서 한글 해독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한글 해독은 의미 경로와 의문 경로로 이루어지는데요. 아이들은 보통 통글자를 보고 자신이 아는 글자 단어 목록 중에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첫 글자를 보고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이제 의미 경로를 활용해서 아이가 한글을 해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문 경로를 사용해서 해독하는 것은 바로 글자를 한 글자 읽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의문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한글 해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한글 지도를 하실 때는 의미가 없는 무의미 비단어를 좀 만드셔서 아이가 정말로 한글 해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도리 라든지 마호라와 같이 아무 뜻도 없는 이제 그런 단어들을 만드셔가지고 아이가 읽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예를 들면 유사한 단어도 있습니다. 코끼라, 호랑야와 같이 앞에 부분은 아이들이 아는 단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소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끝까지 읽어야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유사 단어들도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머리를 쓰셔서 이렇게 아이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더욱더 한글 해독 완성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글 학습 지도에 대해서 우리 김혜진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세 가지 한글 학습을 할 때 주의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한글 학습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느린 학습자 친구들에게 있어서 한글 학습은 정말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글 해독에 대한 부분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여태까지 익숙했던 방법들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느린 학습자 친구들을 위한 방법으로 한번 한글 학습 지도를 하신다면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